안녕하세요. 간격표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189페이지의 시특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특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사업법의 경우는 아주 양이 방대한 반면 시특법은 좀 제한적인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일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속철도 역시설. 고속철도 역시설의 경우에는 광명역, 서울역 등을 말하는데 그 규모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일종 시설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시특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일종 시설물과 이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인데 저 일종 시설물에 건물의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일종 시설물로 정해 놓고 특별히 철도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일종 시설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와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일종 시설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물에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공동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으면 이것은 2종 시설물이지 1종 시설물이 못 됩니다. 따라서 21층 이상의 아파트는 일종 시설물이다. 그런 표현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아파트에는 일종 시설물 없습니다. 2번입니다. 시특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설물의 소유자와 관리 계약에 따라 시설물 관리 책임진 자, 관리 주체로 본다. 그리고 2번. 관리체는 공공관리체와 민간관리체로 구분한다. 여기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각 관리 주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관리하면 공공관리주체라 하고 민간이 관리하게 되면 민간관리주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관리주체에 대한 체계에 관한 사안들을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저걸 잘 정리해 놓는다면 시특법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공공관리주체는 우리 주변에 서울에 한강다리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항이라고 하는 항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1종, 2종 시설물에 해당되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자, 국가기관이 관리하면 이를 공공관리체라 표현합니다. 특히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인천항만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계획 그리고 그 시설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부처장에게 관리 계획이나 또는 사건, 사고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리 계획 등을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무부처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리 계획 제출 현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민간관리주체는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2종 시설물이죠. 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민간관리주체라 하고 이들은 16층 이상의 공동택에 대한 관리 계획 등을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관리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종 관리 계획 그리고 사고, 사건에 관한 사안들을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체가 만약 시, 군, 구청장에게 뭔가 제출한다. 이야기를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바뀌어놓습니다. 공공관리체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하게 되면 주무부처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민간관리체는 시, 군, 구청장에게 관리 계획 등을 제출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종 관리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군, 구청장이 만나는 관리체는 민간 관리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존재하는데 이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관리 계획은 각각의 시설물의 관리체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4, 5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의 기출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기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1번 틀린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민간관리체는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하나 챙길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공관리체와 민간관리체는 1종, 2종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면 그 관리 계획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주무부처장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 군, 구청장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그 제출 현황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관리체이건 공공관리체이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 계획은 항상 2월 15일까지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회 시험 때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뤘다고 하면 2번 관리 계획 제출 체계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세분하게 되면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세분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에 관한 사항 그냥 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물에 대해 공공관리체와 민간관리체가 관리하게 되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두 가지 형태로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게 되면 결함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된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문제 풀어나가면서 이에 관한 사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안전점검은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단순한 장비, 육안으로 파악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하고 이러한 안전점검을 통해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결함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교체 보수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을 정밀안전진단이라 표현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그리고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테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4번입니다. 안전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계획기간은 15년마다 수립한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각각 제출한 절차에 관한 사안인데 특별히 4번 보시면 공공관리체가 수립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월 15일이라는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안전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관리처는 시설물의 기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단 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관리 주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자 담보책임기관 중에 최종 마지막 정밀점검은 관리체가 할 수 없고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A, B, C 등급의 경우에는 반개 1회 이상 실시한다. D등급과 E등급의 경우에는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관리처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왜? 관리처에 동그라미 놓습니다.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동그라미 놓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유지관리업 동그라미 놓고 이를 유지관리업자라 표현합니다. 안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번 만약이죠. 4번입니다. 최초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실시한다. 4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다시 하나 다 놓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실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거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특법의 기본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와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실시했을 때 그 전문성이 동격입니다. 다만 이들보다 좀 더 전문적인 것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인데 앞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하자 담보책임기관 중에 마지막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점검 실시하게 되면 그 안전점검 방법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관리처가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요청하게 되면 긴급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등급이 A, B, C 등급의 경우에는 반개 1회 이상, D등급과 E등급의 경우에는 연 3회 이상. 그러면 반기가 6개월을 말하기 때문에 A, B, C 등급에 대한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점검과 관련된 특례사항으로 공동택이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된 특례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밀점검은 정기점검보다 좀 더 전문적인 조치인데 시설물과 건축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점검 방법을 달리합니다. 특별히 건축물 중에 A등급인 경우에는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실시하고 BC 등급의 경우는 3년에 1회 이상, D 등급의 경우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데 안전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자주 정밀점검 실시한다는 점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설물과 관련되어 A등급의 경우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정밀점검과 관련되어 최초 정밀점검은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사용 승인 받은 날 기준으로 최초 정밀점검 실시하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이상 없는 완벽한 상태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부터 4년 이내 최초 정밀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설물과 관련되어서는 준공 받았을 때 준공일부터 3년 이내 최초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이러한 안전점검과 관련되어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하면 다음 시기 되는 때 안전점검 실시하지만 저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구체적인 결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구체적인 원인과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받았다고 하면 이를 보수하게 되는데 이 보수 절차와 관련되어 중대한 결함 통지 받았다고 하면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하면 3년 내 그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이 정도를 한번 본다고 하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밀 안전진단만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다고 하면 실습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을 4번을 해 놓으시면 되죠. 최초 실시하는 정밀점검, 건축물은 사용 승일부터 4년 이내에 실시한다. 6번입니다. 시트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민간관리처가 시설물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민간관리처가 이를 공고한다. 민간관리처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사용 제한 등을 취하게 된다면 이는 시, 군, 구청장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민간관리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 군, 구청장이 대신 안전점검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민간관리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시, 군, 구청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책임 있는 자 아니죠. 대신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안전점검의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 대한민국 국민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임원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회사 사장이 누구이고 임원이 누구인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죠. 다만 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단체,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만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번입니다. 안전점검 밀실수로 형벌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안전점검 미실시로 형벌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면 형벌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벌받은 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시특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안전점검은 관리처가 직접 실시하며 그 외 안전단 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라 하여금 안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하는 자, 종류에 관한 사항으로 맞습니다. 2번입니다. 최초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사용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은 4년 이내 실시한다. 3번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 부재 결함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안전등급과 관련되어서는 문제점 없는 최적의 상태를 A등급이라 하고 시설물에 있어서는 주종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요 부분과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부분에만 결함 발견되게 된다면 이때는 B등급이고요. 주요 부분에 결함 발견되었을 때 경미한 결함이라면 C, 그냥 결함이라면 D, 심각한 결함일 때는 E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재에 결함 발생했다. 이 말 보게 되면 D등급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증축 등을 위해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등을 생략하거나 시기 조정할 수 있다. 5번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단 실시 결과를 통보하던 관리처는 중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결함 통보받게 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했다면 3년 내 공사 완료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 사항을 통보받게 되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에 착수했다면
3년 이내 공사 완료할 것. 그래서 보수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에 결함이 발견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결함은 안전점검 통해 발견했고 고쳐야 되죠. 결함 통지받았다고 하면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했다면 3년 내 공사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 기간을 법에 정해놓고 있는 것은 시특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공사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만 공사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그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시특법에서는 공사 완료 기간도 따로 별도 정해놓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놓습니다. 제 번은 답을 5번 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의 기출문제입니다. 1.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한다. 2번.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점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그래 놓습니다. 관리자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한다. 2번 맞죠?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안전점검은 관리체, 유지관리업자, 안전단 전문기관이 각각 실시하게 되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마지막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맞물리는 사항이 3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최종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 살펴보셨고 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설물을 만들었던 시공자의 원인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비용 부담 문제를 우리 시특법에서는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점검과 관련되어서는 단순한 유관,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비용 부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정밀안전단 실시하게 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정밀안전단 맡기게 되면 그 비용이 한 1억 넘습니다. 그리고 안전단 전문기관에게 정밀안전단을 맡겼다고 하면 그 비용이 2, 3천 정도 하거든요. 이러한 비용이 시설물을 공사했던 시공자의 원인으로 그런 정밀안전단 실시했다고 하면 정밀안전단 비용만큼은 시설물을 만들었던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공사했던 시공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되어서는 총 3개 테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최종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이고 이 2가지에 관한 내용들도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리처는 정밀안전단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내진 성능평가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밀안전단 실시 시에 내진 성능평가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을 개정한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내 내진 성능평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진 성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 내진 성능평가 제도가 올해 개정되었다는 것 기억해 보시는데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되어 사용승인 후 20년 이내 내진 성능평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진 성능평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진 성능평가는 이미 사항이지만 사용승인 후 20년 이내 시설물에 대해 일종 시설물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그 시설물에 대해 필수적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 관한 사항 교과서 기본서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일종 시설물 중에 대통령이 정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단은 안전단 전문기관이 실시한다. 일종 시설물 중에 대통령령이 정한 아주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으로. 5번 등록증 대여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9번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동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가름한다. 2번 시설물의 하자 담보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처가 직접 실시한다. 마지막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내진 등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입니다. 하자 담보청 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정밀안전단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하자 담보청 기간 관련되어 9번에 2번 지문과 5번 지문 각각 살펴보시고 하자 담보청 기간 내 시공자에게 시설물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 3개 지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을 2번으로, 10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 2. 민간관리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시군 구청장이 대신 실시할 수 있다. 3번 준공일 사용 승인일 이후 10년, 5년 지난 일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받아야 된다.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일종 시설물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후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죠. 그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하며 여기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은 일종 시설물만 그 대상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 아닙니다. 아파트는 16종 이상일 때 모두 2종 시설물이지 1종 시설물 없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이 3번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놔야 됩니다. 4번, 5번 확인하고 지나십니다. 11번입니다. 정밀안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밀안전단은 안전단 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한다. 정밀안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죠.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안전등급이 A등급인 시설물은 정밀안전단 완료한 날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A등급인 일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정밀안전단은 6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하자 담보청 기간에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정밀안전단 실시하는 경우 그에 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하자 담보청 기간 중에 안전점검 시공자 원인으로 실시했다고 하면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따로 두질 않고 있지만 정밀안전단 비용은 비용 부담 크죠. 그래서 시공자에게 책임 지우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관리처는 정밀안전단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 승인평가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사용 승인 받은 후 10년 지난 시설물 중에 내진 승인평가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승인평가 하여야 한다.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시설물 중에 내진 승인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반드시 내진 승인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과 관련된 지문은 최근 개정된 지문으로서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시설물 중에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시설물 중에 내진 승인평가 받지 않았다고 하면 필수적 내진 승인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꼭 4번 지문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정밀안전단 실시 결과 통보받은 관리처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공사 착수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틀립니다. 11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면 되죠. 특히 잘못된 지문이지만 4번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2번입니다. 정밀안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관리처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시설물의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 정밀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결함 발견되게 되면 정밀안전단 실시하고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일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관리처는 정밀안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내진 성능평가는 임의적 사항이지만 사용 승인 후 20년 지난 시설물 중에 내진 성능평가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정밀안전단 실시할 때 반드시 내진 성능평가 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 승인 후 20년 경과라는 말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결함 통지받게 되면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내 공사 완료할 것. 4번 준공일 사용 승인을 이후 10년 지난 1종, 2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 정밀안전 진단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만 그 대상이었죠. 2종 시설물까지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4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5번은 정밀안전단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시공자 원인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했다고 하면 시공자가 비용 부담한다. 그러면 두 번째,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살펴봅니다. 여기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는 주관식으로 출제되게 되었을 때 정밀안전단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단은 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체가 정밀안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종, 2종 관계없이 관리체가 정밀안전단 실시하며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은 사용 승인, 준공 후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을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기관은 관리체는 직접 할 수 없고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정밀안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밀안전단을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방법, 필요시에 실시하는 것, 안전점검 결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 정밀안전단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데 A등급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6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하며 BC등급의 경우는 5년에 1회 이상, D등급의 경우는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정밀안전단은 사용 승인 후 10년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 최초에 정기적 정밀안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 진단 결과 결함사항이 발견되게 되면 보수, 보강 등의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중대한 결함사항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에 착수했다면 3년 내 공사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체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시공자의 원인으로 정밀안전단 실시했다고 하면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단 이 정도는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내진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내진 성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정밀안전단에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지만 임의적 내진 성능평가를 필수적 내진 성능평가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 승인 후 20년 경과된 시설물로서 과거에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한 적 없다고 하면 필수적 내진 성능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답을 4번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13번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민관관리처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민간관리체는 시군구청장에게 관리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의 공동택은 이종 시설물에 해당된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종 없죠. 3번입니다. 관리체는 하자 담보층 기간 내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4번 안전점검, 정밀안전단 대가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 정한다. 대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가 결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가 결정하고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체는 시군구청장에게 결과 통보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민간관리체는 시군구청장과 엮여있고 공공관리체는 주무부처장.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이 주무부처장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 관리 주체별 행정청의 구분 반드시 해놓습니다. 14번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게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관리체는 소관시설물에 사고 발생하는 경우 지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 발생하는 경우 민간관리체는 주무부처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 1번 틀립니다. 민간관리체 이야기 나오게 되면 항상 시군구청장 나야 되죠. 지금처럼 주무부처장이란 말은 공공관리체일 때만 옳은 이야기가 됩니다. 1번 틀린 질문입니다. 2번 비밀누설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번 소리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위임에 관한 문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5번 시설물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4번 답을 1번 내놓으시는데 공공관리체의 경우는 주무부처장, 관계행정기관장 나야 되고 민간관리체의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주무부처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5번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민간관리체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관리 실적을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간관리체는 관리 계획이건 시설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 발생했건 그리고 실적에 관한 사항,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책을 가지게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관리체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그 시설물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기억나야 됩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마지막 정밀점검, 안전잔 전문기관만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시공자가 원인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은 그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시설물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번입니다.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체가 부담한다. 4번 100세대의 공동체의 경우 관리체가 직접 유지 관리하거나 유지 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해야 한다. 의무관리상 공택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택은 150세대 이상일 때 의무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100세대 공동택이라고 하면 의무관리상 아니기 때문에 시특법에 따라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5번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야기하여 공중에 위험 발생하게 한 자, 위험 발생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주관식 문제 1번입니다. 무엇란 시설물의 물리적, 경영적, 결함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밀 안전 진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원인 등을 파악하는 것을 정밀 안전 진단이라 표현합니다. 2번입니다. 제초 실시하는 무엇은 건축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4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건축에 대한 사용승인부터 4년 이내 정밀 점검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3번입니다.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점검의 경우 관리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고 무엇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적어주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4번입니다.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재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무엇을 실시해야 된다?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처가 부담하며 다만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시공자가 책임질 사유로 정밀 안전진단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하자 담보 책임 적어 놓으시면 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집합건물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